부사어 자리 채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부사어 자리를 단어로 채우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문을 먼저 볼 텐데요. You should check 그리고 빈칸을 채우는 문제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흔히 한국 사람들 관념으로는 정확히 체크해 보는 게 맞을 것 같지만 실제 원어민들은 쌓아올리를 사용합니다. 이것처럼 부사는 친하게 붙여서 쓰이는 경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구조를 이해하기보다는 많은 케이스를 접해보면서 경험치를 늘려서 익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 예문에도 같은 단어 파생 같고 둘 다 부사 같지만 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런 단어도 미리 암기해 두어야 합니다. 부사어 자리 단어로 채우는 경우는 이처럼 암기해 두거나 경험치를 쌓아서 익숙해지게 하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사어 자리 동사로 채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사어 자리를 동사로 채울 때에는 두 가지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 드레스 코드를 맞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번호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문장들이 그 주어가 같은 상황에서 연속적으로 이어진다고 할 때 화자나 청자 모두는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 안에서 엮어서 표현을 하고 싶어집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접속사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접속사를 사용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어도 아직도 겹쳐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복잡하게만 느껴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중복된 부분을 걷어볼 텐데 중복 표현된 주어나 접속사를 다 떼어내고 나니까 이렇게 서술어만 잔뜩 남아서 구조적으로 불법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어와 메인 서술어 이렇게만 남겨놓고 나머지 그 서술어들은 부가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부서 자리로 옮겨주기로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배워왔듯이 자기 자리가 아닌 남의 자리에 놀러 갈 때 드레스 코드를 맞춰줘야 됩니다. 부사어 자리에 놀러 간 동사도 마찬가지로 드레스 코드를 맞춰주는데요. 이때 어떤 옷을 입을지는 문맥상 주어가 결정을 해줍니다. 능동이면 ing의 옷을, 수동이면 pp의 옷을 지정을 해주는데 드레스 코드를 맞추고 나니까 이 각 상황들이 어떤 순서로 일어난 것인지 분별해낼 수가 없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순서를 배정받게 되는데 이 순서표를 나눠주는 역할은 바로 본동사가 하게 됩니다. 본동사는 자기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면 이전의 번호표를, 동시에 일어난 일이면 동시의 번호표를, 이후에 일어난 일이면 이후의 번호표를 나누어 주게 됩니다. 이제 그 부사어 자리에 놀러 간 동사에는 능동인지 수동인지 하는 드레스 코드와 이전인지 동시인지 이후인지를 나타내는 그 순서가 동시에 표현이 됩니다.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능동의 이전을 표현하고 싶다면 이전의 번호표인 have pp를 받고 능동의 드레스를 입어줍니다. 여기서 왜 이전을 나타내는데 현재인 have를 쓰느냐 하고 의아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의 have는 그냥 과거를 표현하는데 충돌되는 상황을 중재하기 위해서 빌려온 것이므로 크게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수동을 표현하고 싶을 때에도 수동의 드레스인 pp를 입고 이전의 번호표인 have pp를 받습니다. 동시 능동을 표현하고 싶다면 능동의 ing 옷을 입고 번호표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동시에 수동을 표현하고 싶을 때에도 수동의 pp 옷을 입고 따로 번호표는 받지 않습니다. 이후에 능동을 표현하고 싶을 때에는 능동의 ing 옷을 입고 앞으로의 느낌을 내는 to를 씁니다. 이후에 수동을 쓸 때도 pp의 옷을 입고 앞으로의 느낌을 내는 to를 씁니다. 이렇게 각자 부여받은 드레스와 번호표를 들고 이제 실제 문장 안에서 쓰이게 될 텐데요. 실제 문장에 쓰일 때는 조금 세련장을 하게 됩니다.
이전의 능동일 때는 have pp ing가 having pp가 됩니다. 이전의 수동은 have pp 하고 pp가 having been pp가 됩니다. 여기서는 왜 have been pp가 아니냐면 그러면 현재 완료 시제와 또 헷갈리기 때문에 중재가 된 것입니다. 동시는 변함없이 그대로 써주면 되고, 또 앞으로의 느낌을 나타내는 능동은 to 동사 원형으로 바뀌고 이후의 수동이면 to be pp로 바뀌게 됩니다. 이 과정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예문으로 한번 익혀보겠습니다. 여기 그녀가 울었다와 보다라는 서술어가 같이 나왔는데 본 것보다 운 것이 먼저라면 이전, 본 것과 운 것이 동시에 일어난 일이라면 동시, 그리고 본 것이 운 것보다 나중에 일어난 일이라면 이후의 번호표를 받게 되는데요. 먼저 이전에 일어난 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능동에 오신 ing를 입고 이전의 번호표인 have pp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문장에서는 having pp를 사용하게 되니까 she cried having seen BTS on street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동시에는 she가 sing으로 바뀌고 실제 문장에서는 그대로 사용이 되니까 she cried seeing BTS on street라고 써주면 됩니다. 이후의 능동이라면 능동의 ing 옷을 입고 이후의 번호표인 to를 받습니다. 그리고 문장 안에서는 이후 능동인 to 동사 원형을 사용해야 하니까 she cried to see BTS on street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생략된 부사어 자리를 어떻게 펼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줄어든 수법을 잘 해석해 주기 위해서는 원래 스타벅스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하는데요. 원래 문장을 찾기 위해 3단계를 거칩니다. 일단 접속사를 찾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를 찾고 비동사를 넣어주면 됩니다. 실제 문장 안에서 보자면 일반 동사인 경우에는 접속사를 찾은 뒤에 누가인지를 찾아서 주어로 넣어주고 그리고 동사를 넣어서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비동사가 생략된 경우에는 뒤에 남아있는 단어가 비동사 뒤에 나올 수 있는 형용사나 pp, 전치사의 목적어나 명사 같은 품사가 있을 텐데 이렇게 접속사 뒤에 갑자기 형용사가 나왔을 때 바로 비동사를 넣어주고 접속사를 찾은 뒤 주어를 찾고 그 다음에 비동사를 넣어준 뒤에 문장을 완성해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또 접속사 뒤에 전치사 목적어가 갑자기 나왔죠. 이럴 때도 접속사 뒤에 주어를 찾아주고 그 다음에 비동사를 넣어준 후에 그 다음에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접속사 뒤에 갑자기 명사가 나온 경우에도 그때에도 접속사를 찾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주어를 넣어준 후에 비동사를 넣어주고 그리고 완전한 문장을 만들어서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래 문장을 찾아서 주어 동사를 찾을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게 하나 있는데요. 의미 파악을 하지 않고 무작정 그 동사의 주어를 가져다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문장을 한번 보면 it is mine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하나의 사물이나 물건을 지칭합니다. 그것은 내 거야 하고. 그런데 그 아래 문장을 보면 I love you, it is true 같은 경우에는 이 it은 앞문장 전체를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의미를 보지 않고 앞문장에 있는 주어 그대로를 받아서 해석을 해버린다면 아주 엉뚱하게 해석이 돼버립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의미상의 주어를 찾아서 잘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요. 예문을 보면 나는 원한다 1년 계약을 만약 가능하다면 이라는 문장에서 주어 동사를 찾을 때 앞문장에서 또 기계적으로 주어를 가져와서 I am을 쓸 경우 아주 엉뚱한 해석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앞문장 전체를 받고 있으므로 it is를 집어넣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끝.